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은행 직원이고요. 은행 다니는 우빈아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금융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7월 7일부터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과 후속 조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쓰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돈 되는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돈을 빌려주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금융회사에서 받는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주고받는 10만원 이상의 금전대차 거래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 법정 금리는 순차적으로 꾸준히 인하되어 왔는데요.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시는 고신용자분들, 소위 말해 신용등급 좋은 분들은 별 영향이 없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저신용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대출이자 부담금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24%짜리 1,000만 원 대출 쓰시던 분이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4%가 줄어들면 한 달 이자가 33,000원 정도 줄어들고 1년으로 치면 약 40만 원의 이자가 경감됩니다.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이번 7월 7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기간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즉 현재 체결 중인 계약은 계약 종료일까지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외입니다. 개정 표준 약관에 따라 2018년도 11월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번 7월 7일부터 인하된 최고금리 20%가 적용됩니다. 어쨌든 7월 7일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당장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꿀팁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단기 대출로 이번 7월 7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4%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대출 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권유한다면 이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꿀팁은 대부업을 이용하시기 전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금융위원회 채널이나 제 채널에서도 소개한 바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연이자 20% 초과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 대출 계약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존 대출 계약을 상환하고 다른 업체에서 신규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참 이번에 바람직하게 바뀌는구나 하실 텐데요. 반면에 최고금리가 낮아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이 아예 줄어들거나 낮아진 법정금리 때문에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같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대출을 결정하시면 좋을 듯한데 정부의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고금리가 낮아져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저신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조치로 20% 초과 대환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7월 7일 이후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안전망 대출 2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인데요.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순서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대출 대상 및 대출 한도,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햇살론 세븐틴 금리를 15.9%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서민금융이고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치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청년분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햇살론 뉴스를 꼭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햇살론 뉴스 공급도 2021년도에 1,4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3.6에서 4.5% 수준이고요.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분들을 위해 신규 이용자에 한해 500만 원까지 일시에 지원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혹시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구독자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소득도 낮고 저신용자분들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네 번째 조치로 근로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외에도 은행권, 여신금융 전문업권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 향후에 금융위원회 정책 발표나 금융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다가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각종 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특례대출, 각종 정책금융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많았습니다. 정책금융이 뉴스에도 나오고 저 같은 유튜버들도 많이 소개하고 하다 보니 이게 그거구나 싶어서 속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전화나 문자에 오는 걸로 답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 서민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사금융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진짜 급하게 필요한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빨리 대출을 해준다는 이유로 대부업계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대부업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 이자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불법 사금융 신종수법이나 구제 방법은 불법 사금융 그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저신용자분들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유의사항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융위원회와 함께한 영상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금융이TV를 구독하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금융정보와 금융생활 꿀팁을 알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은행 다니는 우빈아빠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